자, 여러분 제 10강 벌써 10강째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네요. 자, 이제 10강 독서활동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여러분 1강부터 지금 9강까지 저번 또 9강은 굉장히 좀 길었죠. 그만큼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반부, 후반부가 있다 그러면 이 생활기록부에서 동아리 활동, 자율활동, 그 다음에 봉사활동, 수상활동 요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실제 창제 영역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할 독서활동이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 어떤 개념으로 어떤 그 루트대로 로직대로 가는 건데 독서활동도 중요하지만 앞전에서 제 9강에서 설명을 들었던 그 활동들에 대해서 생활기록부에 넣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번 강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독서활동을 보겠어요. 학교생활기록부 창제활동, 독서활동 영역은 이제 어떻게 써가냐? 독서 영역 기재 시 중요한 점은 행위의 과정의 근간이 되는 행위의 타당성이 잘 드러내어질 수 있도록 독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전에 설명한 것처럼 자율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수상활동 이런 내용들이 다 의미를 두고 스토리텔링에서 의미를 두고 그 의미의 바탕에서 하나의 입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머리, 팔, 다리, 그렇죠? 배 이렇게 이제 사람의 신체 구조가 있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부분별로 입학사항관들이 대학에서 입학사항관들이 여러분들의 전공 역량 이것들이 다 모아져서 어떤 산을 이루냐면 전공 역량이라는 걸 보는 거죠. 전공 역량의 어떤 거대한 그림, 산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만든 처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스토리텔링, 로드맵에 입각한 스토리텔링에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의 큰 그림을 입학사항관들에 보여줘야 되는데 조각조각 나뉘어서 입체적인 면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런 과정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행위의 과정의 근간이 되는 행위의 타당성이 잘 드러내어질 수 있도록 독서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려운 스포츠 선수들이 국내 스포츠 시장에 잘 알려지도록 선수들의 에이전시 역할을 하고 싶은 제 제자 학생이 경영,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이 독서 같은 경우는 인문학, 그 사람들의 어려운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인문학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독서라는 게 내가 경영학과 가겠다, 그죠? 마케팅만 하게 돼서 마케팅만 읽어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은 공부해 가는 학생입니다. 대학에서 여러분들을 뽑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어떤 교수가 아니라 여러분들 학생이란 얘기야. 그 학생이 뭐를 보겠다는 거야?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학생이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책들을 읽으면서 본인의 지식을 쌓아가야 하느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두 가지의 어떤 스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하나는 행동형 스펙. 경험을 바탕으로 느낀 점을 느끼고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의 전공 역량을 행동을 통해서 쌓아가는 것 하나. 행동만 갖고는 안 돼요. 그걸 자기가 지식으로 만들어서 참 지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죠.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배워가는 영역 하나, 이 두 개가 행동형 지식과 공부형 지식, 독서형 지식이 만나서 전체적인 그림에서 여러분들의 올바른 전공 역량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학도 알아야겠죠. 경영학만 알아야 되지 않겠죠. 다양한 분야의 독서와 독서를 통한 사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무슨 책 읽었니라고 물어봅니다. 아, 선생님 저는 이런 책들을 읽었어요. 이걸 통해서 너만이 느낀 너의 전공 역량으로 너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제자들이 느낀 과정이 뭐니? 사회 과정이 뭐니? 물어보면 줄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 줄거리도 물론 맞지만 그 줄거리를 통해서 너가 재해석하고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 뭐니? 얘기를 못해. 이러면 올바른 독서가 아닙니다. 독서라는 것도 차근차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큰 로드맵을 짜고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독서는 나중에 후에 면접하고도 굉장히 연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창의적 전공 역량과 관계된 독서활동 영역을 만드는 방법. 학생부 종합전형과 특기자 전형에서 독서 영역은 학생의 전공 역량을 심화시키는, 그러니까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어떤 중반까지 2학년 이렇게까지는 내가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만들고 배워갈 것들이 굉장히 많다. 선생님 가서 봉사도 했어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공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학사정관 선생님들한테 동아리 활동도 했어요. 진로 활동도 했어요. 수상도 했어요. 아, 그래. 그러면 그 다음 후반부부터는 조금 더 지식을 심화시키면서 탄탄하게 본인의 전공 역량을 다져가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식 없는 경험만으로는 본인의 경험적인 어떤 아우라를 탄탄하게 만들 수는 없죠. 조금 더 다지는 거야, 땅을. 자, 다양한 역량, 리더십, 문화 다양성, 봉사활동, 학업 역량 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영역이므로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하되 본인이 정한 희망, 전공에 대한 밀도 있는 독서가 필요하다. 전혀 전공에 관련 없는 거를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공에 대한 것만 읽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본인이 심리학에 대한 책을 읽어도, 간호학과 가고 싶은 학생이 사회학에 대한 책을 읽어도, 간호학과 가고 싶은 학생이 어떤 문학적인 책을 읽어도 이 안에서는 간호학이라는 것을 심리학, 문학, 사회학적 여러 가지 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견해와 그런 관점으로 읽어나가야 됩니다. 참다운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술실에 따라 들어가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술만 잘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정말 환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남과 소통하는 의사 선생님이 되기 위한 어떤 꿈과 희망이 있는 학생이라면 정말 과학만 잘하면 될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의료 케어 서비스가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의 이런 의료적인 부분에서의 법 규제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까지도 다양한 인문학, 사회학, 심리학, 비자연계 책을 읽음으로써 본인의 역량을 쌓아가는 그런 밀도 있는 독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음이요. 전공 역량에 대한 독서 활동에 의해 이렇게 이제 적어 나가죠, 보통. 독서 활동 상황이라고 생각해보게 보면 무슨 책을 읽었냐? 식객을 읽었다. 저자 이름이 나오고요. 1학기 과학의 즐거움을 읽고 고대 과학자들의 우주 세계를 알게 됐다. 어떻다고? 그래서 알게 돼서 그 다음 게 없어. 우주 세계를 알게 돼서 자신의 우리 학생들의 전공 역량과 잇따라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생기부는 본인의 스토리텔링을 자세하고 바르게 입학사정관들한테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럼 불리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얘기해야겠어? 독서활동, 한국사, 난 이렇게 본다를 읽고 역사는 관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자국 역사를 비판 없이 긍정적으로만 치우쳐 살펴보면 국수주의에 빠지고 너무 비판적으로 치우치면 자기 역사에 대한 자괴감으로 빠질 수 있으니 역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의 역사와 지금 당면한 우리 역사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올바른 역사가가 되는 데 있어. 꿈이 역사가인 학생이야. 객관적인 안목과 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구체적으로. 내용이 중요한 것보다 그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느끼는 건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그런 인식과 의식의 전환에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고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올바르게 하려면. 또한 역사학자가 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예각 없는 역사 해석과 잘못된 역사의 의식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역사적 소임며 미래 역사학자로서의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왜곡 없이 바라보는 어떤 역사적인 관점. 역사라는 것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역사가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역사가라면 정식으로 진정성 있는 역사를 바라보고 왜곡 없이 그 안에서의 진정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 활동도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스토리텔링에 따라서 내가 이 책을 읽고 어떻게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꿈과 희망대로 가기 위해서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됐는지를 자세하게 일관성 있게 객관적으로 입학사정관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두 독서 활동의 예를 비교해보면 독서활동을 통해 본인의 전공 역량과 생각을 입학사정관들에게 잘 전달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독서활동을 읽는 책 제목의 나열 정도로만 생각하는 학생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전자와 후자. 이렇듯 독서활동은 어떤 책을 읽었냐도 중요하죠?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 및 학과와 관련된 전공 역량에 맞는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것.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전공에 대한 책만 읽어라? 절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진실로, 내가 정말 진정성 있게 내 전공에 대해서 원하는 학생은 그 학생이 읽는 책 관점에서
본인의 전공에 대한 연관성 있는 생각들과 사고력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입학사관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이런 것들을 생활기록부의 독서활동 역량을 통해서 또 생활기록부의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자율활동, 수상경력, 세부 교과사항 및 발달사항을 통해서 입학사관들은 여러분들을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정말 올바르게 바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학 입시로서의 학생부 종합전형 우선은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도 생기고 만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전하는 모습도 너무나 좋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매년 우리 제자들을 볼 때 너무나 사실은 대견스러워요. 하나하나 발전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그렇지만 발전도 하고요. 근데 권현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뭘 해라? 합격을 해야 됩니다. 합격. 물론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아이의 그동안의 노력이 다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입학사정관들도 사람이고 또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한 사람들이 오면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게임이 룰이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권현 선생님이 우리 제자들한테 전국에 있는 제자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 합격을 해야죠. 여러분들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하고 열심히 했고 그러면 합격하는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합격하는 방향으로. 이게 뭡니까? 입학사정관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성장도 하시고 대학에 가서 더 많은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독서는 태생적으로 필연적으로 면접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많아요. 면접이 뭔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은 첫 번째, 우리 학생들이 1차에서 낸 서류의 진위 확인. 야, 이제 생계부를 딱 보니까 굉장히 매력 있어. 이 학생이. 정말로 우리 학교, 우리 학과의 전공에 딱 맞아. 기대가 돼. 한번 보고 싶어. 그래서 면접에 불렀어요. 그럼 입학사관관들이 아무리 아주 자기 프레임이 확고하고 경험이 많은 입학사관관들이라고 해도 어쨌든 생계부의 한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만나서 생계부에 쓴 내용들을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진위 확인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정말 그 마음, 그 자세로 열심히 한 학생들은 말이 좀 더듬어도 눈이 조금 서툴게 아이 컨택을 잘 못해도 조금 자신감이 부족해 보여도 얘기를 하다 보면 나와요. 자연스럽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 강의하는 것이 진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진실로 나오는 것처럼 그 학생들도 나옵니다. 그럼 입학사관관 선생님들은 그걸 보면서 이 학생이 정말로 조금 말은 버벅거리고 조금 불안해하는 게 보여도 이런 것들이 보이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진정으로 열심히 한 것이 있다면 조금 처음에는 좀 분위기가 조금 자기 페이스대로 안 가도 얘기를 하다 보면 금방 그 분위기에 젖어들 수 있는 그런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진위 확인이 끝나면 심화 확인으로 들어갑니다. 심화 내용으로. 그래? 그럼 학생이 생계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자기소개서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학생이 이걸 통해서 본인만이 느낀 논리적인 어떤 본인만의 생각은 뭔가? 라고 물어봐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은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혹은 완벽하게 면접만 있는 면접 전형과는 달리 어떤 문제가 출제가 돼서 그 문제를 구슬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만약 혹시 그런 게 있다고 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탈만 뒤집어 쓴 면접 전형이에요. 선생님이 정말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물론 뒤에 면접에 대해서 다양한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예시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에 대해서만 생계부와 자소서를 근간으로 한 골수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돼서 가, 나, 다를 읽고 마치 논술 하듯이 구술을 푸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심화한 생각과 내용들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전공 역량에 관련되어 있는 생각을 심화시키고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점들.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현 학생부 종합전형 체제에서 면접에 강화만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학생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몇 안 되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제 우리 학생들 전에 입학사정관제라는 게 있었어요. 입학사정관제 한 지금 4년, 벌써 5년 이렇게 되나요, 이제?
말이 좀 바뀌었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입학사정관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전에 입학사정관제는 여러분들 재학생 우리 학생들도 뭘 낼 수 있었다? 포트폴리오를 낼 수 있으니까 생계부에 좀 부족해도 포트폴리오와 증빙서류를 내면 마치 검정고시 해고 학생들처럼 다 보충 설명이 됐어요. 하지만 지금 체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체제에서는 이걸 확인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1차로 거르죠. 정말 그 행위를 한 학생만 써주는 거지만 그래서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면접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이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점들을 매력 있는 부분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입학사정관들이 노력하는 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 합격하기 위해서 면접 준비가 매우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면접 과정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독서 역량 또한 입학사정관들의 소중한 심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한 학생은 어떤 책을 읽었을까? 이런 정도의 생각과 사고력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갖고 있던 학생을 확인한 학생은 과연 어떤 책을 통해서 자기의 꿈과 희망을 자양분들을 키워왔을까? 연관되게 본다는 겁니다. 입학사정관들은 밑그림을 크게 그리고 하나씩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근차근. 다음이요. 다시 말해 창의적 전공 역량과 관련된 독서 활동은 다른 창조 활동들과는 달리 전공 역량에만 국한된 독서 활동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학부 과정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학부에 입학하기 위한 학생들이죠. 고등학교 학생들이죠. 너무나 자신의 전공 한 분야에 대한 역량에만 치우치지 말고 다양하게 고교 과정에서 필요한 독서 역량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읽으라고 한 지정도서만 읽어서 되겠냐? 그건 또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자기 분야에 관심 있고 생각이 있고 열정이 있는 학생이라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책들을 누가 읽지 말라고 해도 읽어가요. 그리고 자기의 지식으로 만들고 자신만의 정립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음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학과별 전공 경험하는 독서활동 경영학과 하는 학생들 뭘 읽었나 한번 봅시다. 경영학 콘서트 트렌드 코리아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니까 이 친구 이제 경영학을 가서 이제 공정 경영이라는 걸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희망을 주고 실질적인 경영을 통한 도움을 주고 싶은 학생이니까 왜 세계의 절반의 사람들을 굶주려야 하는가 읽어야 되는 거죠. 스마트 경영. 요즘은 이제 경영도 스마트한 시대니까 뒤처지면 안 되니까 스티븐 잡스 책도 읽었고 창의적 아이디어로 혁신하라. 뭐 이기는 대학, 정의란 뭐 이 친구의 어떤 독서 과정을 보니까 경영학과에 가서 정말 사람들을 위한 그런 공정 경영이라는 걸 하고 싶은 의지가 보여요. 책을 읽은 거에서도. 자, 심리학과 죽은 시인의 사회. 정의란 무엇인가? 엘벤 토플러 청소년의 부의 미래, 숲에서 만나는 세계, 청소년 심리상담 매뉴얼, 심리학 개론,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국내 여행 101가지, 심리영화, 영상기후학에 의해 시뮬라시온 같은 걸 읽었습니다. 이 학생은 소위 말하는 학교폭력 문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왕따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했던 제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런 왕따를 당하고 이래선 절대 안 되겠다.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이 줄 수 있는 그런 심리사가, 그런 임상심리사가, 심리학자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년 심리상담 매뉴얼도 읽었고요. 결국 심리라는 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이 학생의 어떤 제 제자의 어떤 정의에서 몸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상이다.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심상,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게 크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영상 기후학의 이해나 시뮬라시온 같은 조금은 어려운 책들도 골라 읽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접목시키고 알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야기와 관련돼 있는 심화하는 독서 내용이라고 설명을 앞전에 드렸어요. 신문방송학과 합격한 우리 학생 우돈 한 그릇, PD가 말하는 PD. 미디어는 왜 중요할까? 교실 밖 지리여행, 죽은 시인의 사회, 목걸이 모파상, 광장, 여자라면 힐러리처럼 대중문화의 겉가서. 우리 제자는 다큐멘터리 PD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라는 거는 정말로 진실된 거를 뽑아내는 겁니다. 어떤 연출된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 심리,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여러 가지 피사체들을 이해해야만 본인 스스로가 정말 살아있는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전에 심리학과에 합격한 제 제자는 심리학에 관련된 걸 또 읽고 그 다음에 영상기후학이나 시뮬라시온 같이 어떤 심상에 대한 어떤 책들을 읽었다면 이 학생은 사람들의 심리를 어디서 보고 싶었냐? 문학 작품에서.
달라요. 이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관점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심리학과 가는 학생은 심리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그걸 체계화시켰고, 우리 다큐멘터리 PD가 되고 싶은 우리 학생은, 제 제자는 사람들의 관계를 문학 작품을 통해서 알고 싶었다는 거죠. 역시 문학이라는 건 사람의 관계에 대한 얘기니까. 그렇죠?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니까. 정치외교학과 합격한 우리 학생은 재계 정치론, 외교관은 국가대표 멀티플레이어, 군중행동, UN 인권보고서, 정치학으로서의 산책, 인권과 민주주의, 동양 철학의 이해, 강남좌파, 지구환경 정치학 같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자, 군중행동이라는 책은 사회학 관점에서 본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또 사회학 관점에서 다룬 책이야. 심리를 심리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군중의 심리를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좋은 정치가 또 정치 외교학과에 가서 진학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정말 긍정적인 좋은 외교관, 정치가가 되고 싶은 우리 학생이라면 군중의 심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또 지구 환경과 정치학이라는 환경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의 정치라는 거는 지금의 모든 정치뿐만이 아니고 학문이 그렇습니다. 융곡화, 멀티의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정치학자가 되려면, 정치가가 되려면 경영 모르면 안 돼요. 국제 모르면 안 돼요. 국제관계 이런 거 모르면 안 됩니다. 또 사회학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또 환경 문제를 모르고서는 절대 정치 문제를, 외교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역량 있는 정치학자, 정치 외교학과에 가서 외교관, 정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겠다고, 알아야 된다고 우리 학생 스스로가 생각한 거죠. 국어국문학과에 합격한 우리 학생, 외딴방, 옆집 여자, 대성장, 귀뚜라미가 온다, 그대의 차가운 손, 빼앗긴 내일, 미술관역 인문학, 7년의 밤, 휴먼 임팩트 미란 같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은 이런 작가마다의, 연도마다의 사람들의 생활이라든가 사람들의 정서라든가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이펙트가 있을 때 그 갈등을 내면적인 정서로 풀어가는 서사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설가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서사 기법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서사체로 풀어가는 이 어떤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은 학생이에요. 그래서 국문학과에 현대문학을 이제 들어가서, 국문학과에 들어가서 현대문학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인 거죠. 그래서 이런 현대 소설들의 어떤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작가들의 뭘 봤냐? 사람들의 심리와 갈등을 풀어가는 서사체가 어떻게 다른지, 서체가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한 겁니다. 이 책을 읽고. 의료학과 합격한 우리 제자, 난쟁이가 쏘올린 작은 공, 대한민국 화장품의 비밀, 시대를 풍미했던 예술 작품들, 아프니까 청춘이다, 패션 사이언스, 낯선 사람 효과, 패션, 그 이유를 말하다, 고대 동굴 벽화의 비밀, 패션을 바꾼 아이디어.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패션, 어떤 노고, 여기서 생각해 파생되는 게 어떤 예술, 어떤 예술, 대중예술, 패션은 하나의 대중예술로 봤죠. 조금 더 패션이 과감하게 대중들에게 다가서야 된다고 생각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자기 전공 역량을 키웠고요. 역사학과. 한국사 나는 이렇게 본다. 박물관 역사, 목민심서, 청소년 위한 서양 미술사, 위안부 이야기, 여성인권의 미래, 이야기 한국사, 동아시아 역사의 미래, 큐레이터, 이런 책들을 읽었습니다. 우리 학생은 역사학과에 가서 참 재밌는 학생이었는데 미래학이라는 거를 자기가 한번 개척을 해보겠다. 엥? 야, 역사는 예전 얘기를 다루는 건데 미래학이 뭐냐?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전적으로 미래학이라든가 창의학이라는 게 뭐 이제 어떤 학과와 관련돼서 무슨 창의학 뭐 이렇게 붙어있는 뭐 교과 명칭은 좀 있어도 교양과정이나 여기서 창의학만 배우는 창의학과나 미래학과는 아직 없어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은 역사라는 것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라는 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기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역사와 미래는 다르지 않다. 사람들이 뭘 먹고 사람들의 생활 패턴, 어떤 기술의 발전만 다를 뿐이지 따지고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한 패턴을 갖고 태어나서 그 과정들이 있죠. 뭐 커서 학교에 들어가서 직업을 갖고 자기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이를 먹고 자기 어떤 것들을 성취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늙어서 죽는 일련의 과정들이라는 것은 역사라는 것을 굉장히 잘 분석을 해보면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미래학이라는 것도 충분히
점칠 수 있고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은 정말 당돌했어요. 내신도 좀 많이 낮은 학생이었지만 당돌했어요.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난 역사를 가서 공부해서는 역사에 관련되는 걸 바탕으로 한 미래학자가 될 거야. 우리나라 최초의 미래학이라는 거 자기가 학부에 만들 거야. 난 미래학자가 될 거야. 라고 말했던 우리 학생. 역사학과 합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본질입니다. 의예과 즐거운 생명과학 콘서트,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 사회복지욕구 다시 보기. 그러니까 의예과를 가서 자기가 원하는 의사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가 어떤 줄을 알아야 된다고 자기는 생각한 거죠.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 경쟁력. 인간답게 죽는다는 게 무엇인가? 물리학 이야기, 성경외과 다시 보기, 구강, 성형학 같은 것들도 읽으면서 본인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기부에다 쓰고 이런 것들을 면접에다 말을 했으며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충분히 본인의 생각을 어필했던 이런 학생들이에요. 우리 제자들. 자, 독서활동 영역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독서는 학생의 전공 역량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전공 역량.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잔학계나 뭐? 전공 역량. 여러분들 이 전공 역량이라는 열쇠를 여러분들 손에 꼭 쥐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내신이 낮아도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에 합격을 합니까? 내신이 낮아서 합격한 게 아니라 내신은 낮지만 노력했는데 안 될 수 있잖아요. 학교 공부가. 자기는 전공 역량에 대해서 이 열쇠를 쥐고 무단하게 노력했던 학생들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보다 어렵습니다. 왜?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전공 역량에 대한 박사가 되고 학자가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꿈과 희망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그려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끈기와 웬만한 세부적인 객관적인 로드맵과 웬만한 활동과 행동을 해야 돼요. 두잉. 하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 그냥 되겠지라고 말하는 그런 학생들은 절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감. 이것이 있는 학생들을 가려서 미래 글로벌 인재, 리더를 될 수 있는 미래의 글로벌 인재들을 뽑아내는 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끊임없이 전공 역량이라는 열쇠를 꼭 쥐고 흔들리지 말고 정말 무수의 뿔처럼 혼자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흔들리지 말고 자기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일직선으로 쭉 가는 패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합격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 외 본인의 전공 역량에 대한 과정들을 입학사관관들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독서 역량 기재시 중요하다. 객관적은 다 중요해요. 왜? 주관성을 객관화시키는 과정이니까. 학교 생활 기록부로. 중요한 점은 행위의 근간에 과정이 근간이 되는 행위의 타당성이 뭐라고? 타당성이 잘 드러내질 수 있는 독서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스포츠 선수들이 국내에 스포츠 시장이 잘 알려져 선수들의 에이전시 역할을 하고 싶은 내 제자는 경영,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지뿐만 아니라 인문학, 사회 같은 다양한 분야의 독서와 독서를 통한 사유의 과정이 필요했다. 소비자와 스포츠 선수들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포츠 소비에 대한 심리적인 지식도 알아야 했어요. 국제적인 스포츠 스타들의 에이전시를 위해서는 여러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독서와 연구도 중요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스포츠 에이전시의 무대는 국제적인 무대니까. 그리고 재활의료 제도와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도 내 제자가 구체적으로 어려운 스포츠 선수들을 돕기 위한 마케터란 꿈을 이뤄나가는 데 중요한 나침반이 된 소중한 독서 자료가 됐습니다. 이처럼 합격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독서활동 영역은 학생 행위의 근간, 지금 이 행위의 근간이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간이 될 수 있는 일관성과 구체성 또 한 곳에만 국한되지 말고 다양하게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소양과 흥미를 키워나갈 수 있는 독서량의 객관적인 기재가 중요합니다. 합격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독서활동 영역은 학생 행위의 근간이 되는 일관성과 구체성 또 한 곳에만 국한되지 말고 다양하게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소양과 흥미를 키워나갈 수 있는 독서 역량의 기재가 중요합니다. 자꾸만 중요한 부분을 엑기스를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암기해서 되는 부분들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벌써 이제 10강째 들은 학생들은 알 텐데 이 방법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중요한 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많고 복잡한 것들이 아닙니다. 어떤 로직을 만들고 어떤 개념을 만들 수 있는 굵직굵직한 키워드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설사 내가 이것을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겠다. 아, 나는 정말 저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학생도 만일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학생부 종합전형, 노력해서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학종부밖에 없다면 자기 스스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건 암기가 아니고 세뇌입니다. 세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강의는 세뇌다. 꼭 여러분들 마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10강 독서활동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11강에서는 여기가 아직 설명드리지 못한 자율활동 영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과 활동, 특별활동, 기록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에서는 이렇게 끝나고요. 다음 강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